나도 어느 한순간에는 딱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뭐였지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.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조명도 앞에 있고 생각이 잘 안 나는 그런 것도 있고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고대석이라고 하고요. 영어 강사를 하고 있고 또 MC 대석이라는 이름으로 래퍼도 하고 있습니다. 제 삶에 대해서 뭐 말할 게 있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, 이제 결혼을 하고 애가 생기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. 어쨌건 돈을 벌어야 되고 뭐 매달 나가는 돈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차 내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살아가지더라고요. 살아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을 좀 메꿔야 되고, 꼭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뭔가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, 그래가지고 그렇게 쭉 흘러가게 됐어요. 진짜 힘들게 막 그렇게 하루하루 하면서도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지,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직급이 올라가고 뭐 월급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좀 남들이 말하는 안정적인 삶의 궤도에 오르게 되니까 그때는 그렇게 살았죠. 이제 너무 피곤한 거예요.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말할 데도 없는 거예요. 이제 밤에 딱 막 10시, 11시에 끝날 때도 있거든요. 잔업이 끝나면. 그래 들어와가지고 보면은 오늘 하루에 막 뭔가 많은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데 보면은 애들이고 엄마고 다들 자고 있어요. 그러면은 오늘 하루는 또 이렇게 내 손끝에서 부서져가지고 나중에 기억에도 안 남는 건가, 이런 생각을 하고 하다가 어느 날인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그때 일산에 살았는데 자유로를 쫙 나가지고, 고속도로죠. 고속도로를 나와가지고 이제 집 오는 쪽 길로 접어들었는데 신호대기에서 멈춰 서 있다가 깜빡 잠이 든 거예요. 그 잠이 딱 깼는데 내가 여기서 졸았구나. 이게 지금이 아니라 아까 고속도로에서 있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겠구나. 뭐 식은땀이 막 줄줄 나면서 옆에다 차를 세웠는데 그 순간 막 뭔가 무서운 거예요. 뭔가 무시무시한 거야. 내가 이렇게 미친 듯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게 그냥 딱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왜 그런지도 모르게. 사람들은 보통 이제 미래를 위해 살잖아요.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, 집 대출금은 언제 갚고, 또 언제 가면 무슨 직위에 올라가가지고, 또 그때 주면 부동산에 뭐 어떻게 하고, 어느 정도는 저도 그 계열에 탑승해가지고 쭉 올라가 있던 것 같은데, 아닌 거야. 그 전에 내가 먼저 죽겠어. 그러니까 그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던 때거든요. 나이가 30대 중반에서 이제 40대를 넘어가던 시점, 지금은 47이지만 그 시점에서는 이제 삶의 한 중간 정도 살았으니까 주변에 원래 수명대로는 아니더라도 어쩌다 이제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잖아요. 그러면 가서 친구가 죽었다고 해서 놀라가지고 갔는데, 가가지고 갑자기 들어가려다가 뭔가 미안해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. 그게 무슨 심정이냐면은 애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. 그냥 친구도 아니고 꽤 친하게 지냈고 막 어떤 관심사 같은 게 같아가지고 게임이라든가 그런 거 얘기도 많이 하던 친구인데 애가 생각이 안 나요. 들어가면 사진은 있겠지. 근데 얼굴을 모르는 채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안 나는 채로 들어간다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한참 동안 맴돌다가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. 인생 허무하다라는 말은 많이들 하지만 진짜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도 어느 한순간에는 딱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뭐였지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. 보이지 않는 미래를 확실히 잡아놓기 위해서 막 이렇게 굴러가고는 있는데 주변의 아빠로서, 남편으로서, 뭐 집안의 가장이라는 이름으로서 막 열심히 산다고들 그렇게 살고는 있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끝나면 나는 뭐였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내가 뭐 남긴 게 있나? 나로서, 인간 고대석으로서 남겨놓은 게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아니다 싶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정직원이고 뭐 어쨌건 네가 버티면은 쭉 올라가고 뭐 그런 거에 있었지만, 내가 나 자신을 좀 소비하면서 진짜로 소진시키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됐거든요. 지금도 생각하는데 소진돼서 좋은 건 걸스데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
직장을 그만뒀죠. 뭐 학원가를 조금 흘러 가면서 그때그때 돈을 벌고 대신 내가 일하는 양은 좀 조절을 하고,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들어간 제 모습에 있어서는 조금 남들이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하나 한마디씩은 꼭 하는 문제입니다. 보통 학원에 가면 50대 60대 된 뭐 머리 성성한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. 미래가 어떻게 보면 없는 직업이에요. 근데 나는 못 견디겠더라고요. 했어요.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시점쯤에 이제 쇼미더머니를 막 하고 있었는데, 야, 저런 거면 나도 쓰겠다니까 주변에서, 그래 너도 써봐라 그래요. 그래서 그래 나도 써본다. 이제 숱한 젊은 애들 안에서 저는 죽부인을 들고 가가지고 실제로 뭐 한 20시간이 넘게 기다려가지고 심사를 보고 방송에 딱 5초가 나갔거든요. 그것도 저를 위주로 나간 건 아니고 심사위원 산이가 이렇게도 좀 유쾌한 사람이다. 뭐 죽부인 뿌잉뿌잉 해도 다 받아주고 그러는구나. 그런 일련의 장면들을 컷 해가지고 샥샥샥 넘기는데 거기에 한 5초 정도 죽부인 뿌잉뿌잉 하고 하는 게 나왔거든요. 그분이 막 백만 건 이상 막 SNS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, 뭐 트위터에서는 사실상 오늘 죽부인 뿌잉뿌잉이 다 했다 뭐 이런 말이 돌 정도로 막 한때 유행을 했었거든요. 신이 났죠. 신이 나고서 사람들 반응 막 살펴보고서 막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올렸던 그 죽부인 뿌잉뿌잉 영상 보는 것도 막 즐겁고 막 그랬는데,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앞서 말했던 나는 뭘 남기냐에서 저는 약간의 해답을 찾은 거야.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랩으로 남길 수 있지 않나, 곡으로 남길 수 있지 않나,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. 보통 가르치는 일은 뭐 늦게 시작해서 굉장히 늦게 끝나니까 밤늦게 돌아와가지고 거기 24시간 하는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가사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. 제가 뭐 어디에 섭외가 나왔다? 오늘 이걸 포함해가지고 섭외가 나왔다고 하면 이제 마눌님은 살짝 농담조로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혹시 섭외 왔느냐, 동네 어디에나 있는 좀 이상한 아저씨, 뭐 춤추면서 마을을 돌아다닌다는 거나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, 뭔가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꼭 전부 다 중요하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. 어느 정도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또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그거는 사실 굉장히 늦은 시점에 그걸 찾을 수도 있어요. 제가 랩에 재능이 있다고까지 말하지 못하지만, 제가 어떤 음악으로서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얘기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를 발견한 거는 굉장히 늦은 일이죠. 40대가 넘어가지고 그거를 알게 됐으니까.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떤 분들,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걸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물론 저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. 이제 와서 뭐 어딘가 큰 기획사에다 오디션을 봐가지고 이제 그 아이돌 그룹이 되겠다. 그러면 구주 판매는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적어도 그 자신이 하고 싶은 바에서 사람들이 들어주는 지점이라는 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네 삶 속에서 나오거든요. 내가 너무 많이 헤맸어. 내가 남들은 다 A, B, C, D, E, F, G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A 하다가 옆에 그 일본어에 뭐 각개끼꼬꾸 뭐 이런 쪽으로 잠깐 빠졌다가 돌아와 봤더니 사람들은 더 저기 가 있고 지금 와서 따라 붙는다고 되겠어. 따라 붙는다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. 결국 예술이라는 측면은 뭔가 자기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을 테고, 그거는 자기의 삶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삶의 어떤 굴곡을 거쳐서 왔던지 간에 그거는 분명히 어떤 노하우라든가 하나의 그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되어서 빛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이제 이 일을 한 지도 좀 몇 년 됐죠. 공연도 가고, 조금 재밌었던 게 공연장에 갔는데 다들 이제 어리잖아요. 20대 초반, 10대까지도 이제 공연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부모님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. 애가 공연을 한다니까 와 계셨는데 힙합이라 다 뛰고 있고 되게 이제
여기가 내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되게 이제 어쩔 줄을 모르셨던 거예요. 거기 계셔가지고. 딱 보니까 제가 비슷한 또래잖아요. 그래서 와가지고 되게 친한 척, 아, 이런 데 오시나요? 어휴, 너무 시끄럽네요 하면서 하는데, 예, 그러니까 저도 또 다른 학부형을 만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, 제가 이제 다음 무대에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, 막 되게 놀래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. 저는 뭐 그런 순간들이 좋아요. 뭔가, 이걸 보고, 와, 진짜 멋있다. 정말 대단하다. 보다는, 뭐 저런 게 있나.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런 순간들이 되게 좋아요. 왜냐면은 어떤 사회는 우리가 결국은 정형성하고 마주치게 돼 있거든요.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, 이 나이 때면 어떻게 돼야 되고, 이 정도 됐으면은 뭐 위험을 갖춰야 된다거나 막 하는데, 그 와중에서 아니, 나는 따르게 할 건데 하고 팍 튀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순간에 느껴지는, 사람들이 당황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 순간 느껴지는 카타르시스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참 좋습니다. 많이들 묻는 질문이, 어떻게 그렇게 다 하고 사세요? 그 와중에는 쪽팔리지 않으세요도 아마 조금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. 차마 내놓지 못한.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부러워가지고, 정말 대단하세요. 그런 걸 다 하다니. 라는 식의 어떤 말이 있을 수도 있겠죠. 어쨌건 40대 후반 47인데 랩을 하고 랩을 한답시고 또 무대에 올라가서 막 춤추듯이 막 그러고, 그것도 굉장히 늦게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많은데, 저는 거기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누르고 살아요? 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누구나 꿈이 있었을 테고, 40대쯤이면은 내가 이제 미래에 될 수 있는 모습들에서, 요건 이래서 안 돼, 요건 돈이 없어서 안 돼, 이거는 이제 내가 몇 번 재수했더니 안 돼, 그래서 할 수 없는 카드들을 다 버리고 나면은 이제 될 수 있는 카드 몇 장 안 남았잖아요. 이거 들고 그냥 이것만 하면서 가는데, 이미 버렸던 카드 중에서 마음이 아직도 가가지고 이제 차마 돌아보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? 그럴 것 같은데, 그거 어떻게 누르고 살아요? 라고 하는 거야. 전 누르고 살려고 해봤거든요. 그게 안 되더라고요. 내가 아닌 것처럼 아빠로도 살려고 해봤고, 중간 계층에 있는 직업군, 그 직책으로서도 살려고 해봤고, 이걸로 저걸로 살려고 해봤는데 결국 저는 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쨌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어떤 아주 클래식한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진 않아요.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 또 하나일 테고, 그 와중에는 저처럼 하고 싶은 거를 그래도 어떻게든 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많은 희생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겠죠. 그렇지만 저는 그게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. 어떻게 보면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어떤 식으로든 표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만약 정말 하고 싶은 게 있고 한이 있다면은 진짜 그것이 어떤 다른 부정적인, 저도 모릅니다만 어떤 부정적인 다른 에너지로서 다른 몰래 하는 범죄나 뭐 이런 걸로 빠지기 전에 진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고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,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할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했습니다. 네. 너무 좋네요. 좀 나올 것 같아요?